네, 채널A 단독 보도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지금부터 이 한상훈 청와대 전 조리장의 충격 증언 내용,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7차 촛불 집회 소식을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채널A 사회부 김유림 기자 나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7차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바로 현장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인데 김유림 기자, 지금 2차 행진이 시작된 시간이 2차 행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2차 행진이 진행된 지 한 40분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도 이 주최 측은 그 서울 도심에 60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이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 모습을 보이면요. 네. 이 시민들이 모두 다 앉아서 계속해서 방송차에서 나오는 자유 발언을 하고 자유 발언을 서로 듣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효자 치안센터 앞에는요, 이 정청래 전 의원 등이 모여서 같이 그 의원들도 모여서 함께 자유 발언을 하고 서로 자유 발언을 듣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이 네. 화면에도 계속해서 여기 정청래 전 의원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요, 이 일부 시민들은 폭죽을 터뜨리거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에 맞춰서 탄핵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주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청원 주민센터, 청원 효자센터가요, 이 청와대 관저 담벼락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한 1-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요. 아마 관저에서는 100dB 이상의 소리로 아주 쩡쩡하게 이 음성들이 계속해서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신 의원님, 네. 탄핵도 어제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아주 추웠거든요. 네. 좋았죠. 촛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밝게 켜졌고 촛불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탄핵이 어저께 가결이 돼서 일단 그 촛불 민심의 1차적인 숙제, 과제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로 어제 다음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를 좀 자축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지금 오늘 집회가 제일 큰 규모이긴 해요. 서울 60만, 뭐 부산 10만 하면 큰 규모이긴 한데, 예. 이거 보자고요. 오늘 7차 아닙니까? 그렇죠. 1, 2, 3, 4, 5, 6까지 올 때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이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반 시민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루어냈다. 이런 자축의 의미에서 많이 나오지만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 규모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위대가 탄핵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하루라도 청와대에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당장 내려와라. 당장 즉각 퇴진하라.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게 되면은 예. 이제 탄핵까지 했으니까 헌재 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사람과 계속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부로 촛불 집회의 규모, 예. 뭐 이런 것들은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현종 의원님, 네. 이 7차 촛불 집회의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제가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라고 정해졌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오늘 7차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탄핵안 가결 가지고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당장 내려와라. 즉각 퇴진해라. 한 목소리를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탄핵이 마무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사항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동안 국민들이 만들어냈던, 이거는 뭐 그 정치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에 대한 마지막에 어떤 그 정점, 활용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시민들 또 모인 것이 예.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가 혹시나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을 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집회장을 둘러보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민들 걱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냐는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성과들은 아무리 집계까지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집회에도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수희 변호사님 그 직접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그러니까 문화제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오늘 8시부터는. 가수 DJ DOC인가요? DJ DOC가 또 공연이 있었고요. 네. 애인 있어요로 아주 유명한 가수죠. 이은미의 공연도 6시가 좀 넘은 시간에 중앙 무대에서 있었거든요. 예. 뭐 이전에 그 6차 집회까지 했던 형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청와대 앞에 가까운 한 100m 있는 곳까지 예. 모였다가 그 뭐 하객진 기법으로 얘기하던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가 다시 이제 2차 행진을 하고 또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또 그 문화 행사도 있고 했는데 저는 오늘 모습은 이제 지하철로 오면서 이제 좀 봤는데 오늘은 또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또 모임도 같이 또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있어서 지하철 안에서 좀 입씨름하는 모습도 좀 봤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6차 때와는 좀 다른 게 그 정치적인 색깔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촛불 이 집회가 계속 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을 거고, 조기 대선이 뭐 명력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갈수록 그 진영 색깔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 집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당초에는 오후 5시 반까지 청와대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효자 치안센터까지 집회가 이제 허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기사 속보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도 그 청와대 앞 100m 지점에 참가자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뒤로 안 물러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워낙 이 최근 집회에서 많은 지명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이 법원이 판단한 걸 보면은 청와대에서 100m까지는 오후 5시 반, 그러니까 일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네. 밤 10시 반까지는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이웃곳 이상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와대에서 아주 근접한 100m 인근 지역에도요. 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다 앉은 채로 집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일부 시민들은 9시 정도면 정리를 하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자유 발언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3분씩 5분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 발언하겠다는 시민이 100명,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한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점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들도 이 불법 점거다라고 해가지고 몰아내지 않고 최대한 서로 해산 방송 정도만 하면서 평안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촛불 집회 현장은 방송 내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그 특보를 시작하면서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리장을 해서 올 6월까지 청와대 조리장을 지냈던 한상훈 씨가 그야말로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그들만의 비밀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충격 증언을 좀 털어놨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먼저 이 한상훈 씨가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매주 일요일 날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상훈 조리장의 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대통령 1차 담화에서 분명히 그 최순실이 어떤 집권 초기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이 사실은 지금 헌재에도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즉, 국정의 어떤 농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은 최순실이 자신이 그만뒀던 6월 달까지도 청와대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들어왔다.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진행이 됐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그 전날 들어와서 해외 순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그래서 옷을 뭐 입는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즉 외교와 문제까지도 저는 최순실이 개입을 했다. 이걸 이제 육성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조리장과 경호실 경호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상훈 조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이게 공무원의 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서 취득한 정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까지도 이 촛불 민심을 보고 도저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조사라든지 헌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훈 전 조리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때까지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를 드나드는 것을 봤다는 건데 그게 최순실인지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가 좀 있나요? 네, 먼저 이 한상훈 조리장이 분명히 말한 것은 본인이 실제 관저에서 이 최순실 씨를 본 적이 2번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가면서 보긴 한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한상훈 조리장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 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게 예. 박근혜 대통령 정권부터 이 식사를 실제 얼마나 했는지 그 양을 매 끼니마다 재었다고 합니다. 또 기록을 네. 했군요. 네, 이게 예. 실제 한 사람이 먹은 건지 두 사람이 먹은 건지 이것들을 다 계속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음식에 대한 양을 본 거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와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님,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한상훈 조리장은 이제 청와대에 조리장이 총 4명이잖아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담당이 있는데 한상훈 조리장. 이번에 정말 용기를 낸 한상훈 조리장은 양식 담당 조리장인데 근데요, 그동안 신현님 보면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요. 다 모른다고 했어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 최순실 누군지 모른다. 한상훈 조리장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청와대 내에서 최순실이 드나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까지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서 요번에 그 국정조사에서 경호실 차장이 나와서 이영석 차장. 예,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서 신원 확인을 안 해주고 한 것들이 모두 다 거짓임이 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특별검사팀 있지 않습니까? 특검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 예.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일지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누가 들락거렸고 거기 보안 손님이 들락달락한 그 기록마저도 네. 이름은 적어놓지 않았겠지만 예. 뭐 그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지만 이 국정농단의 어떤 정확한 실상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효자치안센터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효자치안센터는 그야말로 청와대와 이제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와대 턱 밑에 위치한 곳인데요. 야, 정말 김유린 기자. 네. 지금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이 참가자들이 일제히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관저에서는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보시면요, 마치 그 여의도에서 촛불놀이 하는 것처럼 아주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주최 측에서 꽃갈모자와 함께 이 폭죽들을 나눠줬다고 해요, 이 아, 시민들에게.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맞춰서 같이 폭죽을 발사하니 이렇게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상훈 부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들어오는 일요일마다 청와대 주방이 긴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전 진짜 이 보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예. 최순실이 특히 순방 전에까지 와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진짜 짚고 꼭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와서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오늘 그분이 들어오실 거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최순실이 되는 건데, 뭐 그 지금 특검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또 최순실을 지칭을 하던데 이분들은 이제 그분이라고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순방 전에 들러서 또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하고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방을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어떤 걸 남기고 갈지도 그 정하고 그 최순실이 뭐 이후에 뭐 옷 이런 거는 뭐 지금 될 때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관저에서 있었던 이 일이 중요한 거는 관저가,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간별로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최순실이 관저에 들어와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은 대통령께서 최순실이 그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다 드러난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도대체 그러면 문고리 3인방과 이렇게 이제 밀착 관계에서 좌지우지를 했으니까 물론 뭐 최종 결정을 저는 대통령이 했으리라 좀 믿고는 싶은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기서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김기춘 실장. 예. 그러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뭐 문체부의 인사라든가 뭐 이런 저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지만 여하튼 그 최순실과 그 문고리 3인방의 관계로 봤을 때 삼각관계로 봤을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밀리는 위치였다. 예. 그래서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렇게 그냥 문고리 3인방 쪽에 기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냥 봉합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예. 그런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예.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근무했던 한 1년 동안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외교안보 수석이 합니다. 그러면 외교안보 수석은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하지 못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최순실이 매주 들어와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전날 들어와서 해외 순방할 때 무슨 메시지와 무슨 옷을 입을지를 이 3인방과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외교안보 수석보다 최순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바로 이것 자체가 바로 이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을 했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무수석이건 외교안보수석이건 청와대 참모들은 왜 월급을 받습니까? 바로 대통령 측근에서 비서실에서 바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선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다. 예.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농단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왕 실장이라고 얘기했던 김기춘 실장이 며칠 전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볼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대통령과 대면해서 그 얘기를 듣는다. 예. 이 얘기를 했고 못 볼 때는 못 보는 주도 있다 그랬어요. 못 보는 주도 있다 그랬는데 이 왕 실장보다도 최순실 씨는 매주 들어왔고 순방이 있을 때는 평일에도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왕 실장인 김기춘 전 실장보다도 대통령을 접할 수 있는 빈도가 훨씬 많았다는 게 저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정말 큰 용기를 낸 네. 한상훈 조리장입니다. 얼마나 이 언론 인터뷰 전에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네.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을 한상훈 조리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진실을 꼭 밝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유림 기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처음에 최순실의 도움을 정권 초창기 때까지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딱 끊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상훈 조리장은 천만의 말씀, 올해 6월까지 본인이 조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6월까지 최순실이 계속 드나들었고 아마도 최순실이 독일로 떠나기 9월까지 올해 9월 얼마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최순실이 청와대 주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오갔다라는 것들의 정황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를 실제 청와대에서 받고 어떤 패턴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 처음입니다. 예. 한상훈 조리장이 처음인데 그만큼 그 고영태 씨가 처음 판도라의 상자를 연 남자라면요. 이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관저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 바로 이 한상훈 조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훈 조리장은요, 올 6월에 이 관저에서 나올 때까지 그 조리장 일을 그만둘 때까지 최순실 씨를 매주 일요일 그리고 해외 순방하기 직전에 봐왔다고 증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별 문제가 없었다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출국했던 9월까지는 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오갔을 것이라고 이런 정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거짓이라는 거죠? 네, 예.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보면 이미 최순실의 존재는 그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박관정 경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설 1위는 최순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소한 청와대에서 저렇게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만큼 워치를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다라면 최소한의 어떤 조심이라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 뒤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수시로 출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그건 누가 막아줬습니까? 바로 우병우가 막아줬지 않습니까? 우병우가 그런 것들 검찰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막아줬고,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는 이렇게 장막을 쳐주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매주 청와대를 들락날하고 끊임없이 없이 나왔다는 것. 예. 이것 자체가 보면 정말 그동안 그 주변에 청와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걸 했든지 네. 이런 사실을 또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불통 이미지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참
어제 뭐 탄핵 가결되는 것도 관저에서 TV로 보고 오늘 촛불 집회도 관저에서 TV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관저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약 1시간 동안 혼자서도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위 보니까 그 이영선 행정관이 뭐 한 2시 몇 분쯤에 그 서울에 있는 S모 그 호텔에 호텔에서, 가서 예. 그 최순실을 이제 차로 태워서 들어오면 한 3시서부터 이제 그 문고리 3인방들을 3인방하고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6시 무렵 한 6시 무렵에 저녁을 드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드시고 나면 혼자 드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최순실이 한 7시쯤에 먹고 그리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그 다음에 이제 문고리 3인방도 따로따로 밥을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네. 혼자 뭐 혼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문고리 3인방에 서로가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좀 사이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든 말이 문고리 3인방으로 한꺼번에 부르기는 했지만 서로 견제하는 서로의 사이였다. 견제나 경쟁은 대단했다고 해요. 뭐 예. 한 번은 이렇게 수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두 비서관이 서로 다툰 적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입성 전에는 아니었는데 예. 최고의 권력들을 맛보고 나서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태들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이 사실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최순실은 처음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국정농단을 해야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세월호 7시간 문제 관련해서요. 이 한상훈 조리장이 또 하나의 증언을 내놨어요.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그 당일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했고요. 점심 식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본을 5시 15분에 가지 않습니까? 중대본 방문 이후에 6시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서 그때도 식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식사를 비웠다라는 게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입니다. 식사야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조리장 이 증언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그 예.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에 가서 무슨 그 비상 상황실에 가갖고요. 거기서 무슨 김밥을 뭐 먹는다든가 샌드위치로 그냥 간단하게 때우면서 거기서 시시각각 그 세월호 그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때까지 예. 그런 식으로 비상 그 대기를 하고 거기서 그 해야 이제 되는데. 현장에서 네. 예. 그 상황실에 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밥 먹은 것 자체를 그 자체를 뭐라고 뭐라 할 할 수는 수는 없지만, 없겠습니다만 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식의 그런 식사를 했다라는 게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게 아닌가 예, 보여요. 이수희 변호사. 예. 식사뿐만이 아니라 저런 그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안에 선체 안에 아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어떻게 몇 명이라도 에어포켓이라도 있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밤에 뭐 회의 한 번 없었다. 저는 대통령이면 밤을 새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팽목항에 방문한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올림머리에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림머리를 보면서 예. 그게 저는 결과론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그 부모들의 아픔을 공감을 했는지 네. 정말 그 국민들이 그 패닉 상태에 빠진 그것을 공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결과론적인 비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실망스럽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납니다.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광화문에는 실제 횃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횃불과 비슷한 그 효과를 LED. 내는 LED 아마 횃불이 등장한 것 같은데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좌측에 보여지고 있는 저 영상인데요. 오늘 7차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는 김유림 기자 네. 304개의 저 구명 조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광화문 9번 출구, 광화문역 9번 출구에 304개의 그 구명조끼가 이렇게 가득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 구명조끼들을 입었던 시민들이 왜
구해주지가 않느냐 이런 중대본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꼬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유독히 이렇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퍼포먼스나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촛불 집회의 상징이 되는 이 예. 커다란 푸른 등의 그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래를 머리 위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이 촛불 집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시민들이 같이 하는 건데요. 이 네. 구명조끼만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마음이 아픈데 숙연해집니다. 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당시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 사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게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상준 조리장은 그거예요. 그 위중한 시간에, 그 다급한 시간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또 혼자서 네.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그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게 싶어요. 예. 우리가 지금 탄핵안에 보면, 탄핵 소추안에 보면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뭐 직접 가서 구조할 임무는 없죠. 다 밑에서 구조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이제 구조할 수 있는 헤드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중대본에서 하는 것도 물론 아닐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뭐 어디 교통사고로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은 뭐냐면 국가적인 어떤 위난 상황 그리고 어떤 이런 대규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임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구조되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 체크할 의무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행적을 본다라면 자 보십시오. 사건이 발생 처음에 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은 서면 보고와 전화 보고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5시에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나타냈죠. 자, 그럼 그 전에 머리 손질을 하느라고 또 상당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러면 청와대는 뭐 했겠습니까? 중대본이 물론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도 거기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청와대도 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바로 갔다 온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관저에서 그냥 테레비만 봤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결국 대통령이 정말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구체적인 행동 자체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간 탄핵소추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상훈 조리장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 당일날 4월 16일날 12시에 점심을 하고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 평소와 달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자,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한상훈 조리장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희 변호사님, 최순실이요.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꼭 나갈 때는 김밥을 싸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게 또 한 조리장의 증언인데 이 김밥의 정체가 참 궁금했어요. 청와대에서 싸가지고 나가는 저 김밥은 과연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 궁금했는데 한 조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의 정유라에게 갔다 그 김밥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조리장이 그 최순실이 스키야키인가 뭐 그런 일본 음식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그거랑 같이 김밥을 먹었다는데 그럼 나가면서 꼭 몇 줄을 싸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밖에서 사다 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사다 주는 게 질린다. 그거 이제 질린다고 좀 직접 싸달라 그래서 싸줬다 그러니까 저 조리장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뭐 여하튼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왜 싸가나 했더니 정유라를 혹시 정유라, 갖다 준 거 본인의 딸. 아니냐. 예.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때가 그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정유라가 2013년 2월부터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정유라가 그 청와대에서 갖고 온 김밥을 좋아했을 수도 있죠. 뭐 이제까지 밝혀진 걸로 봐서는 뭐 최순실은 공과사 구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그 자기의 그 뭐 손품을 좀 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하고 어떻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 감히 청와대에서 관저에서 그렇게 문고리 3인방과 앉아서 그러니까 비서관 3명을 하고 앉아서 외교니 이런 것들을 눈에 그러게 띄는 것 말입니다.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최순실에게 철저히 속았고 나는 여전히 무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이러고도 박 대통령
침묵하면서 나 법적 절차로만 가겠다. 탄핵 그냥 결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거 자체가 우리를 또 한 번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최순실에게 철저히 속았다. 그러면 40년 동안 속아온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바보 천치가 아니면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속아올 수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 정도 바보 천치는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그 최순실한테 내가 깜짝같이 속은 거지 나는 사실 그런 거 발생하는지도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적은 것이 박 대통령 이미지가요. 약속, 원칙, 신뢰 뭐 이런 어떤 단어들로 본인의 그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고 예. 굉장히 성공을 거둔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거짓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거. 한상훈 조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올해 6월까지 청와대 조리장을 했으니까요.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관련 집회가 있었죠. 네. 세월호 관련 집회 때 청와대 조리장으로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집회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촛불 집회는 세월호 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까지 아마 저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박근혜, 이 한상훈 조리장 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진이 나도 새벽에는 윗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하지 말고 아침 몇 시에 보고하라. 이런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예. 4월 16일 날 밖에서 이제 비서실에서 빨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예. 어디 가셔야 되겠다 이야기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은 준비된 일정 아니면 안 가시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 일정을 안 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면 그 전역, 그 이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절대 10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침 10시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10시 이전에는 일체 건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정되지 않는 일정은 절대 소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오후 3시에 원래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소집됩니다. 김기춘 실장 주재로 해서. 예. 자,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 대통령 일정도 지금 그 갑자기 잡힌 일정은 소화 안 하니까 일단 중대본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12시부터 이제 중대본 쪽으로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 대통령이 뭔가 일정을 준비하려면 일단 머리부터 해야 되고 준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머리 올리셔야 그러면 되고. 일단 그 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하고 또 본인이 즉흥적으로 어디 나가서 뭔가 말을 못하는 것이죠.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가 원고를 써주지 않으면 준비되지 아직 그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정은 준비된 일정만 하고 사실 어제 국무회의가요 대통령이 60일 만에 처음 한 국무회의입니다. 네. 혹시 2달 만에. 그것도 정식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국무회의 간담회고 수석비서관 회의는 지금까지 벌써 한 거의 2달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상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2달째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백악관 보십시오. 백악관에는 정말 하루에도 대통령이 수시로 문 열면 바로 그냥 회의가 소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뭔가 시스템을 바꾼다면 네. 좀 저는 법을 만들어서 예. 절대 저 본관하고 있죠. 저걸 갖다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앞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을 한 건물에 두도록 하는 건 법률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예. 정말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요. 4군데인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건 비서실장이건 국가안보보좌관은 예. 언제든지 대통령 방을 노크를 하고 긴급 상황에 대해서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그 전 실장이 말이야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계시다는 것만 알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제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또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나온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박원순 시장이 말이에요. 네. 아예 저 청와대 없애버리고요. 여기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근무하게끔 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그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아이디어예요. 이제 그런 그 우리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상훈 조리장. 뭐 청와대 요리사 하면 우리나라 최고 실력
을 보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와서도 정말 꽃길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조리장을 했다라는 명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상훈 조리장은 뭐 TV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 아주 유명세를 탔던 조리장인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온 건 이 시민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 전국에 232만 그 시민들이 함께 촛불 집회를 열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누구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고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증언을 해야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섰다고 합니다. 아마 한상훈 조리장 앞으로는 특검이나 아니면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를 증언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조리장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섰다는 점 아주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훈 조리장의 충격 증언 내용을 저희가 좀 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